고등학교 1학년과 풍문고 부교재에 있는 심화 여섯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 6강 심화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이 링크 참고하시고 4강부터 7강까지 있는 심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4강 문제부터 보시면 일단 주어진 현재식의 항등식이죠, 그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하고 이 식의 전체 5제곱을 했더니 나오는 다음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데, 이때 a10이라고 하는 것은 x-1의 10제곱의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a9라고 하는 것은 뭐 x-1의 9제곱의 개수가 되고 뭐 등등등 해서 그걸 마지막에 a1은 x-1의 당연히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0는 상수항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건데, 문제는 다음 같은 현재 관계식은 개념으로 항등식이죠. 좌우가 언제나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x한테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같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얘를 전개한 식과 얘를 전개한 식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얘를 5제곱을 처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10제곱, 9제곱, 8제곱을 다 푸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전부 다 전개를 해서 전개식의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도 있고, 또는 숫자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도 있으나,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치 대입법이 맞고 개수 비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숫자를 대입하기로 생각이 딱 들었다 라면은 과연 x한테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거냐 하는 건데, x한테 숫자가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거듭 제곱이 붙어있는 숫자들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x한테 보통 친구들이 이제 뿔마 1을 집어넣는다고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아니라 x한테 2를 집어넣어서 현재 이러한 네모 박스 쳐진 숫자가 1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x한테 2가 들어가면 박스 친 숫자가 전부 다 1이 되고, 그렇다면 10제곱이든 9제곱이든 8제곱이든 1제곱이든 전부 다 그냥 숫자 1이 돼버리겠지, 그치? 자, 따라서 x한테 2를 집어넣었을 때 결론은 2가 들어가게 되면은 4-6에다가 1을 더한 것의 전체 5제곱이 되고요. 그때 결과가 우변에 a10부터 시작해서 모든 개수가 전부 다 플러스 1씩 곱해져 있는 형태로 a1 더하기 a0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지금 0번부터 1, 2, 3, 4, 10번까지 총 11개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짝수번째 것들만 모여있는 것들을 구하고 싶은 거라서 x한테 2 말고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한 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x한테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이 박스 친 숫자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짝수 제곱할 때는 플러스로 나올 거고, 홀수 제곱이면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마이너스 1 되기 위해서 x한테는 0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요만큼의 식은 0하고 0은 사라질 거니까 그냥 1의 5제곱이 되고요. 그때 x한테 0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만큼 값을 다 마이너스 1, 짝수 제곱하면 그 개수는 플러스 1, 홀수 제곱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1. 그러면 10번은 플러스, 9번은 마이너스, 다시 8번은 플러스, 7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홀짝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오시게 될 거고, 그때 a1의 개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 홀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a0은 그대로 a0이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식을 계산했을 때 이 주어진 식 두 개를 가지고서 내가 지금처럼 짝수들만 남기고 싶다라면은, 이번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의 식을 그냥 더한 거죠. 더해버리면 홀수 번째가 지워지게 될 거니까 짝수 번째만 남을 거니까. 해서 주어진 식 두 개를 합을 해주시게 되면, 일단 위의 식은 마이너스 1의 5제곱이고 아래 식은 그냥 1의 5제곱이야. 따라서 좌변의 합은요, 위의 거는 마이너스 1, 아래 거의 합은 1이니까 이렇게 더하시면 되고, 우변은 이것들을 싹 다 더했을 때 홀수 번째가 다 지워지는 대신 짝수 번째가 전부 다 두 개씩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0번부터 2번, 4번, 6번, 8번, 10번까지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두 개씩 모여있다. 자, 따라서 이 값이 현재 0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값도 0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만큼의 식의 전체값이 0이라면은 내가 정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따로 구해서 이쪽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자, 다시 A0, A2, A4, A6, A8, A10 이렇게 합이 0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A2부터 시작해서 A 10번째 것까지의 합은 A 0번째 거에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와서 0번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이 숫자에다가 어떤 것을 대입해야 얘만 남아있고 앞에 거가 다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이때의 결론은 x한테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박스 친 것이 다 0으로 사라져 버릴 거니까. 자, 그래서 x한테 1을 집어넣었을 때 좌변의 값은 1 빼기 3 더하기 1의 전체 5제곱이고요. 우변의 값은 이만큼이 다 지워진 상태에서 그냥 a 제로가 될 거니까 그게 마이너스 1이겠지. 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답은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시험에 나와봤자 여기가 x 빼기 1 내지는 x 빼기 2 정도로밖에 안 나올 거고 문제를 푸는 로직은 다 똑같으니까 이제 맹목적으로 뿔과 1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 거듭 제곱이 붙어 있는 다음에 밑에 숫자가 이 밑에 숫자가 뿔과 1인 거지 x가 뿔과 1인 게 아니야. 그래서 밑에 숫자가 1이 되기 위해 x는 2를 넣는 거고 밑에 숫자가 마1 되기 위해서 x한테는 0을 집어넣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외울 거면은 뿔마 1을 외우되 x가 뿔마 1인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요 거듭제곱 지수 밑에 있는 숫자가 뿔마 1이다 라고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4강에 있는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5강에 있는 심화 문제 1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가 실제로 2017년도인가 2019년도인가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고 되게 그 당시에 저도 좀 힘들게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잘 봅시다.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 fx라 그랬고 그 2차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이 1번 그 다음에 얘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을 2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1번을 갖다 써보시면 이때 fx는 x-1로 나누었다 몫은 q1x다. 그리고 보통 나머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r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왜? 나눈 식이 1차면 나머지는 상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식 그 똑같은 fx를 x-2로 나눠주게 되면 몫을 q2x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역시나 r2라고 적읍시다. 그래서 나눈 게 1차니까 나머지는 상수다라고 적은 겁니다. 까지는 문제의 기본 세팅이고 이때 문제 가족권에서 Q에 2에 1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F2랑 같대요. 일단 가족권을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적은 1, 2번의 항등식을 보시면 일단은 여기다가 1씩 집어넣게 되면 얘가 남을 테니까 F1은 R1과 같고요. 그 다음에 F2는 R2와 같겠죠. 현재 이 정도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가족권을 들어가 보면은 일단 얘들아 Q2의 1이야. 주어진 두 개 식을 봤을 때 Q2라고 적혀 있는 식은 위의 식이 아니고 아래 식이죠. 2번 식.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나는 2번 식에 x는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식에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좌변은 f2가 되고 우변은 1이 들어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q2의 1 그리고 플러스 r2다 라고 적힐 거야. 자, 근데 현재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R2라는 값은 F2랑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F2라고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가족권에서
이 값과 이 값과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값끼리 서로 뺀 상태랑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이 우변에 요만큼의 결과값이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얘에서 얘를 뺀 건데 둘이 같은 거니까요. 이해하죠? 잠깐만. 2번 식에 1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 1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라고 잘못 썼죠? 여기 F1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식의 결론은 F한테 1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0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가족권 해석의 전부죠. 자, 그러면 잘 봐봐. F1이 0이다라면은 이 말이 의미하는 사실이 뭐냐면 fx는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fx가 x 빼기 1로 나눠 떨어진다면 이때 fx의 식은 반드시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은 얘 곱하기 얘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와중에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문제 맨 처음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fx는 2차식이니까 얘는 분명히 식이 x제곱 플러스 땡땡땡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1차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1차식의 개수는 정확하게 1차 항이겠죠? 1차의 개수는 1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x 플러스 a 정도의 모양이 되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가족권의 올바른 해석은 F1은 0이다. 그것을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에 Q1에다가 1을 넣어야 되고 Q2에다가 1을 넣어야 돼. 그치? 그럼 생각해 보세요. Q1 플러스 1 더하기 Q2 플러스 1은 6이다를 풀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또 있어. 자, 뭐냐면 Q1이라는 식은 애초에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이만큼의 몫에 해당하는 게 Q1이잖아요. 그리고 F1이 0이니까 사실 이 값이 0인 거죠. 그러면 결국 Q1x에 해당하는 식을 지금 제가 x 플러스 a라고 적은 거랑 같은 그 결과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애초에 Q1의 1이라는 값은 Q1의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것과 같기 때문에 얘는 a 더하기 1이 됩니다.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Q2의 1이 뭔지를 또 보게 되면은 Q2의 1이라는 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에 F2라고. 그러면 Q2의 1을 구할 바에는 F2를 구하면 되고 그 F2가 뭔지는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2가 들어가면 이게 F2잖아. 그래서 2를 넣었더니 이게 A 더하기 2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에 A 플러스 1, 요 자리에 A 플러스 2를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1에 A 플러스 2를 더했더니 그게 6이라서 결국에 2A가 3이 되고 A 값은 2분의 3이라고 등장하게 된다 라는 거고. 자, 따라서 이때 fx의 식은 x-1 플러스 x 플러스 a였잖아. 그 a 값이 얘라고 현재 밝혀진 거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끝나겠죠. 자, 따라서 f에 3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뭐 2분의 9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정답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인데 이거를 별 생각 없이 막 식을 쓰게 되면 이런 거를 놓치거나 또 F1이 0이다를 토대로 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지 못하고 계속 식이 뱅뱅 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요 식을 풀 때에도 얘는 이렇게 따로 생각하고 얘는 이미 나온 거니까 따로 생각하고 정도의 생각까지를 하시게 되면은 답을 내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5강의 심화 문제 1번이었고요. 정리하시고 5강의 심화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자, 5강의 심화 문제 2번은 역시나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그 부교재 문제들이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에 실제로 나왔던 사례를 찾기 위해서 거의 기출문제를 한 50개 넘게 뒤져봤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 얘는 풀이의 논리만 잘 따질 수 있으면 되게 금방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 식을 하루 왼종일 쓰고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잘 이해를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답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푼다가 중요한 거고 답이 틀리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알겠죠? 심화 문제 치고는 이제 소화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만약에 틀리면 너무 타격이 크겠지. 남들이 다 맞고 나만 틀리는 거니까. 자, 일단 생각해보면 뭐냐면 fx의 식이 다음 식인데 이게 현재 몇 차 식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아까 문제는 fx가 2차라고 했고 보통의 문제는 fx가 뭐 3차든 4차든 써있는데 그지? 지금 몇 차인지 몰라. 그래서 몇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x가 1차인 경우 fx가 2차인 경우 등등등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됐죠? 결론은 뭐냐면 fx가 1차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 자, 근데 만약에 fx가 2차식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fx는 분명히 이제 어떤 a의 x제곱이라는 걸로 형태를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식을 제곱해서 쓴 게 좌변이 되죠. 그리고 우변식에다가는 2x 곱하기 fx니까 이런 거를 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2x 플러스 1까지 계산한 게 좌우가 똑같아야 되는데 현재 이런 식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좌변의 최고차항은 무조건 4차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변의 최고차항은 끼케봐야 3차밖에 되지 못해. 그래서 절대 좌우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얘는 4차인데 얘는 3차니까. 이해됐죠? 항등식이라면 얘를 전개한 식이 무조건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fx가 2차라고 했더니 지금 이런 모순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만약에 fx가 3차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3차식을 제곱한 거니까 좌변은 x의 6제곱이 있을 것이고 3차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는 아무리 커봐야 4차밖에 없어. 절대 같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fx가 몇 차식인지 모르는데 다음 같은 시행착오를 겪어봤더니 fx가 1차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왜냐면 1차식을 제곱하면 2차가 되고 1차식에 x를 또 곱하니까 2차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더니 fx가 1차라는 결론이 나와서 걔를 ax 더하기 b다 라고 이해했으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를 잡아놓고 나서 보통의 학생들한테 이걸 풀게 시키면 얘를 여기다가 넣고요, 얘를 여기다가 넣어요. 근데 그럼 써볼게. 이게 좌변이죠. fx의 제곱이니까요. 자, 그 다음 우변 2x 곱하기 ax 플러스 b, 이게 여기까지 쓴 거고요. 뒤에다가 뭐 2x 플러스 1 하고 쓰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도 이거를 무식하게 다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나 같으면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들어봐. 어차피 좌우가 똑같아요. 그러면 개수 비교를 할 건데 그 개수 비교를 할 때 그냥 x 제곱의 개수만 따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상수항만 따로 비교를 하게 되면 편하지 않을까? 하나, 좌변의 제곱 개수는 요만큼을 제곱해서 a 제곱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x 제곱이 생기지 못하죠, 그죠? 그게 우변에 있는 제곱 개수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말고는 더 이상 x 제곱이 발생하지 않아. 그게 이 a랑 같이. 그러면 여기서 a를 옆으로 이항시키게 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 되고, 그럼 요거를 풀었을 때 a 값은 0이 되거나 혹은 2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만약에 a가 0이라면 애초부터 얘가 1차식이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a가 2일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인 거고, 그럼 두 번째, 상수항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상수항을 구할 때 좌변에서의 상수항은 b제곱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우변에서의 상수항은 요렇게 풀어봤자 x가 붙으니까 상수항이 안 생겨. 얘가 상수항이지. 이건 말고 없어. 그냥 그게 1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b의 값은 원래라면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인데 문제 첫 번째 줄에 상수항이 양수인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익숙한 사람들은 보자마자 차수 계산 때려 1차 했더니 합격, 2차, 3차 불합격, 일단 1차라고 쓴다. 여기까지 길어야 10초.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곱계수만 따로 빼고 상수항만 따로 빼고 얘네들을 이제 개별로 구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 정도의 계산을 할 때까지 진짜 길어야 30초밖에 안 걸리지. 그러면 이 문제가 익숙한 사람은 fx가 a는 2고 b는 1이니까 여기까지 온다는 게 정말로 길어봐야 30초를 못 넘긴다는 얘기야. 그리고서 이제 기억을 읽으면 fx를 x로 나누면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때 나머지가 1인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f한테 0을 집어넣은 게 1이면 오케이고 근데 되는 거지. 아니면 또는 x가 여기 있는 거니까 몫이 2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1이 되겠지.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니은 fx의 최고차 함계수가 4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에 의하면 4가 아니고 2입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fx의 세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뭐 q2x가 생긴다 치고 나머지를 쓸 건데 어차피 제가 나눈 게 2차니까 나머지는 그냥 1차 정도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똑같이 이쪽을 0으로 만드는 걸 대입하시면 되는 거라서 x한테 1 넣고 x한테 마이너스 1 넣고를 써보시면 되고 이때 x한테 1을 집어넣게 되면은 f1의 세제곱이고 그게 n 플러스 n입니다. 그리고 x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f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신 분들은 또 fx가 뭔지를 아니까 2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굳이 집어넣어서 얘를 꾸역꾸역 또 세제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그냥 1을 여기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그냥 27이라고 바로 나오겠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정답은 요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끝날 것 같고 두 개를 합해보시게 되면 m은 지워지고 n값이 두 개 남아있는 것이 26이라 n값은 13이 되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n값은 14가 되면서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이 14x 더하기 13이다가 맞는 결론이 나오겠지. 맞죠? 그래서 현재 문제의 정답은 기억 디귿인데 자, 실제로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요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제 맞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 문제가 너무 유명해졌고 이거를 요 정도의 계산식 가지고는 애들을 판단하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실제 이제 다른 학교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여기를 막 4제곱이나 3제곱으로 주기도 하고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할 때 여기가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나의 이 논리를 적용해서 그냥 계수끼리 따로따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일일이 다 전개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시험 문제가 길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여기식을 전개를 하다가 문제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 써있는 이 논리를 좀 공부를 하시고 알겠지? 요 생각만 하게 되면 A, B가 금방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fx식이 뭔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귀여운 니은 디귿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5강의 심화 문제 2번이었고
자, 다음은 6강의 심화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자, 조건을 보시면 일단 fx가 3차라고 했어요. 3차식이긴 한데 그거를 처음부터 문제를 읽지도 않고 뭔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여러 개를 써가기에는 좀 당연히 무리수가 있겠죠. 약간은 조금 보류해 두시고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 가조건에서 f1은 2라고 했고요. 핵심적인 단어는 얘가 되겠죠.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다. 그거를 일단 나조건에 의해서 한번 식을 써보게 되면은 다만 fx가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분명 이 자리에 몫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 뒤에 나머지가 생깁니다. 맞죠? 이게 나머지 정리인데 우리는 여기가 2차식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나머지가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1차 이하라서 상수항의 형태로 이렇게만 적힌다고 치면은 얘랑 얘랑 같을 거니까 그냥 A라고 쓸 수밖에 없고 그때는 fx가 3차식일 수가 없겠죠. 2차식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1차 이하이기는 할 건데 상수항이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ax 더하기 b라고 적는 게 뭐 크게 어색하진 않겠죠. 같으니까. 그러면 요 정도를 썼을 때 이제 가에 의해서 f1은 2니까요. 그대로 한번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f1의 값은 1이 들어갔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워지게 될 거고 여기만 남습니다. a 플러스 b. 그리고 그것이 위의 결과에 의해서 2랑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 한 개를 뽑아낸 거잖아. 얘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보면 위에 있는 나식은 문자가 A랑 B가 두 개나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나조건의 그 가조건의 결과를 B라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해줄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거를 위에 1번식에다가 대신 집어넣게 된다면 이때 fx의 식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x-1의 제곱 그 다음에 ax 하고 b 대신에 얘가 대신 들어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잘 봐봐. 그냥 원래대로 써있던 모양보다 얘가 조금 더 길기는 해. 그치만 얘는 문자가 A, B 두 개나 있는 거고 얘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식이.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마지막은 야, 다 됐고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분명 그때의 몫이 하나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있을 건데 나는 이 나머지가 너무 알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풀이를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이거를 다 전개를 해서 얘로 나누기를 하면 답이 나오기는 하겠죠. 왜? 항등식이니까. 근데 좀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전개하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고 그거를 심지어 세제곱으로 나누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얘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1번식을 가지고 와서 얘를 식을 변형을 해. 이 식을 변형해서 x-1의 세제곱이라는 표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세제곱이라는 걸 만들면 되는데 지금 이미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이 파란색 부분에서 여기서 x 빼기 1이 한 번만 나오면 끝나겠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올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맨 위에 써있는 이 식을 x-1의 제곱은 가만히 두고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 친 부분의 식을 제가 좀 바꿔볼 건데 그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는 그대로 적을 거고요.
이 박스 친 부분의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얘가 x-1로 나누었을 때 분명히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개하고자 하는 게 결국 나의 목표인 거야. 됐지? 근데 해봤더니 그냥 얘가 a로 묶이면서 x 빼기 1이고 뒤에 더하기 2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 빼기 1로 묶으면 몫은 a고 나머지는 2다라고 결론이 나오겠지.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을 한번 전개해 주시게 되면은 x-1의 제곱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세제곱 곱하기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뒤에 있던 이만큼의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었을 때 결국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일 수밖에 없겠죠. 2차니까. 자, 따라서 그토록 우리가 찾고 싶었던 RX라고 하는 식은 얘가 되는 거고, 이게 이 식과 같아집니다. 문제 마무리는 RX가 2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R2는 곧 0이라는 얘기죠. 그럼 R2가 0이라면 여기다가 2를 집어 넣었을 때 얘는 1제곱이니까 2가 되겠고, 2a에다가 a를 뺄 거니까 그냥 a가 남을 것이고, 거기에 2까지 더하는 게 0이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다. 그렇다면 마지막 마무리는 R5가 x한테 5를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5a에 a를 빼니까 4a고요. 그 다음에 5가 들어가게 되면은 4의 제곱으로 현재 16, 2배니까 32, 2를 더하니까 34가 되시겠죠.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34를 하시게 되면서 정답은 18인가?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정리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6강의 실험문제 2번인데 얘는 신사고 교과서에도 들어있는 문제고 역시나 많은 학교에서 변형이 나왔으니까 제가 준비한 변형 프린트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 6문제 중에 학교 시험에 직접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거의 저 중에 3개쯤 있다. 그게 지금 한 얘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강에 있는 거 2문제 하시고, 자, 7강 보시면 문제가 이제 얘가 제일 만만한 것 같기는 해. 이 문제는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BC는 양수입니다. 길이가 0일 수는 없고요. 길이가 음수일 수 없겠죠. 그래서 현재 ABC가 양수인 상태에서 가족권을 읽어보시게 되면 얘는 인수분해가 너무 쉽게 끝나는 모양이잖아요. A 빼기 8에 A 더하기 1에 그 곱이 0이다. 그러면 A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1일 건데 당연히 A가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A는 8로 확정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조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는 얘기는 직각의 형태를 이루면서 그 빗변의 길이가 A라는 거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BC인 거니까 현재로서는 이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A인데 그게 8인 거라서 피타고라스에 의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64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직각 삼각형이 될 거고요. 마지막 다조건이 핵심일 건데 교대식이다 순환식이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금방 풀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 같은 경우는 다조건을 그냥 다 전개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 A제곱 B, A제곱 C 그 다음에 B제곱의 C 마이너스 A B제곱 그 다음에 A C제곱 마이너스 B C제곱이 될 거고 그 합은 0이죠. 그리고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될 건데 여기서 문자가 여러 개고 항이 여러 개인 것의 인수분해는 한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문자를 묶을 건지에 대한 기준은 차수가 낮은 걸 찾아야 돼. 그렇지만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야. 그래서 그냥 A에 대한 메인 차수로 씁시다. 그러면 A 제곱이 묶여 있는 A 제곱의 개수 이렇게 쓸까요? A 제곱 개수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A 개수. 그다음에 A가 안 들어 있는 거 이렇게 식을 갖다 정리하시겠죠. 그러면 A 제곱의 개수 부분은 이렇게 두 개가 A 제곱 개수가 되면서 B 빼기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들어있는 부분은 얘하고 얘가 될 건데 이거를 플러스로 쓰시게 되면 C제곱 빼기 B제곱의 A가 되겠죠. 다음 마지막 A가 아예 안 들어있는 부분을 쓰게 되면은 B제곱의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C제곱이 되고 그게 0이 될 거지. 이렇게 했으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 각각을 따로따로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왼쪽 식은 얘가 되고요, 가운데 식은 얘들아 센스 있게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어디 감히 C가 B보다 앞에 있냐고, 그치? B가 앞에 있다라고 바꾸려면은 부호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B제곱 빼기 C제곱 정도로 쓰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B 더하기 C에 B 빼기 C로 쓰셔야 이제 여러분에게 혼동이 없고, 그다음 마지막은 공통인수를 봤더니 현재 BC가 공통입니다. 남은 건 B 빼기 C입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한글에 공통적으로 B 빼기 C가 다 들어있는 게 보이니까 얘를 B 빼기 C라고 묶어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로 묶인 상태의 A 플러스 BC 그것이 0이 되면서 얘가 B 빼기 C에 요만큼 부분 인수분해 못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게 A 빼기 B, A 빼기 C가 된다. 자, 그럼 얘들아 얘랑 얘를 곱한 게 다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이 0이 되려면은 B랑 C랑 같으면 되고 이쪽이 0이 되려면은 A랑 B랑 같으면 되고 이쪽이 0이 되려면은 A랑 C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왔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얘네 둘이 같거나 얘네들이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B하고 C가 같은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B뼈는 8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지? 그러면 얘랑 길이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B라고 쓰고 여기를 B라고 쓰고 피타고라스를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처음부터 그냥 이쪽이 길이가 똑같은 두 변이 있는 직각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가 45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1대1 대 루트 2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8이 된 상태에서 여기의 길이는 8을 나누기 루트 2한 루트 2분의 4라는 게 이 밑변과 높이가 되겠죠. 정도로 계산하시게 되면 넓이를 구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자, 마지막 7강의 시험 문제 2번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자, 이 문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고,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일단 fx가 현재로서 몇 차식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서 가속권 fx가 0보다 작다, 뭔지 모르겠고, 나조건을 봤더니 할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 보여요. fx에 fx 플러스 1에 제곱에서 9를 뺐더니 그게 x-1에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5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제가 두 가지 해석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공부를 합시다. 일단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풀인데, f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놓고 9를 넘긴다고 하시면 여기에 더해지겠죠. 그 과정에서 이 친구를 전개해주게 되면 앞에 부분은 x제곱 빼기 1이 되고 여기 두 개 곱한 거
거기다가 x제곱 플러스 5를 곱한 뒤에 9를 더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친구를 전개해 봤더니 얘가 x 4제곱에 요렇게 하면 5,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x의 제곱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상수한 부분이 마이너스 5 더하기 9니까 4가 될 거야. 적어봤더니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이렇게. 야, 그래서 f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의 전체 제곱식을 써봤더니 현재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다라고 해서 반드시 a랑 b랑 같다인 건 아니죠.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읽는 게 맞는 거잖아.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일단 여기를 fx에 플러스 1로 적되 오른쪽이 무조건 이렇게만 될 거라는 건 오산이라는 거지.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떠올리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에 대한 그 판단 근거가 가에 써 있는 거야. 자, 가조건의 말뜻은 fx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fx의 식을 만들어 보면은, 자, fx는 여기에 있는 x값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와 주면, 그러면 여기가 전체 fx로 바뀔 거 아니야. x 빼기 1에 1 더하니까. 그러면 여전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빼기 1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현재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아래 거였다면 얘기가 똑같아. fx는 여기다가 x 빼기 1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들어와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인 상태로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만약에 fx가 이랬다면은 얘는 현재 그래프가 꼭지점이 1,2인 이차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고, 이때는 fx의 모든 값이 다 양수가 되는 거 맞죠? 함수값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조건 때문에 틀렸어.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때는 오히려 1,-2가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생기면서 모든 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 맞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식을 다 이해를 했으면 이제 현재로서는 fx식이 밝혀진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요거 한 줄 쓰고 답을 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f에 x 플러스 a를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은 뭐 qx가 생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러면 주어진 나머지 정리의 항등식에서 이쪽 부분이 0 되는 거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x 값에 2를 대신 넣어주게 되면 f에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6이시면 되는 거 맞죠? 그거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fx가 여기까지 온다는 거를 따라오신 분들이면 마지막 계산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2 플러스 a를 여기다가 두 번 집어넣어서 2 플러스 a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붙여놓고 a 플러스 1의 제곱에 2를 뺀 거야. 그게 마이너스 6이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을 제곱한 값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양쪽 다 자연스럽게 플러스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걸 또 전개하실 게 아니고요. a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제곱을 떼면서 여기다가 뿔만을 붙이면 되니까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a 값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학교 시험 문제로 변형하기가 매우 쉬워. 여기 숫자를 적당히 바꿔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기만 하면 되죠. 알겠지? 그래서 얘는 풀이 과정을 쭉 갔다가 눈으로 따라가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성이 2개가 나온 것 중에
아래 거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를 얘네들의 부호를 통해 인식한다는 거야. 됐지?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 풀이 말고 뭐 다른 것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는 똑같아. 이만큼은 똑같아. 이만큼은 어디가 다르냐면은 여기 위에가 좀 달라.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여기를 지우고 우리가 f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9를 뺐더니 현재 지금 이런 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나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은 얘는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얘도 인수분해하면 돼.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제곱 빼기 3의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이죠. 이렇게 써있는 식과 이렇게 써있는 식을 갖다 곱한 게 좌변이지. 그럼 우변도 봐라. 얘랑 얘는 차수가 똑같을 거니까 이거를 차수가 똑같은 걸로 만들려면은 2차 대 2차로 보는 게 맞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걸 하나만 전개하시고 뒤에 있는 걸 냅둬보시면 현재로서 얘네 두 개의 간격이 6칸만큼 차이 나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6칸만큼 차이 나지. 그러면 f에 x 플러스 1 더하기 3 f에 x 플러스 1 빼기 3 얘네 두 개가 하나는 얘가 되고 하나는 얘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6만큼 더 큰 게 얘니까 일단은 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둘 중에서 6만큼 더 작은 게 얘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물론 그것도 되지만 이것도 돼요. 얘네가 마이너스 1씩을 안고 있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있고 얘가 요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곱한 것은 얘로 같은 게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6만큼 더 작은 게 얘가 돼. 그래서 가능성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얘가 틀렸고 얘가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아냐면 아까랑 똑같아. 3을 옆으로 이항하게 되면 주황색의 결론은 이렇게 되면서 fx 값이 양수라고 나오겠죠. 부터 아까랑 똑같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면 계산이 좀 더 빠를 수 있지만 뭐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 그지? 여기까지는 똑같이 오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푸는 논리는 저나 이제 여러분이 푼 거랑 같을 거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는 너무 많죠. 여기 숫자를 건드릴 수도 있고 여기를 건드릴 수도 있고 여기를 건드릴 수도 있고 여기 인수분해 식 자체를 건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거는 뭐 답을 외워서 가는 건 바보야. 알겠지? 과정을 좀 잘 보시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요만큼의 식이 등장했을 때 얘 인수분해가 지금 문제는 이렇게 쉽게 끝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모양이 인수분해가 안 되게 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해봤더니 x 4제곱 더하기 7x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는 인수분해 할 수 있지만 이건 인수분해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얘를 보기차식의 형태로 봐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4제곱과 상수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가운데 있는 얘를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면서 8x 제곱으로 써주시고 7만 남아야 되니까 뒤에다가 x제곱 빼주시게 되면은 어쨌거나 이만큼 파트가 요거의 완전 제곱식 빼기 요거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차식을 끼얹는 정도까지의 변형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4강부터 7강까지 있는 신화 문제 6개를 저랑 같이 해봤고요. 공부 다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또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